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 상담사 3급 상담 이론에 관련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시간입니다. 상담 이론은 상담 과목은 잘 아시겠지만 모든 청소년 상담사 공부의 기본이 되는 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청소년 상담사로서 갖춰야 되는 어떤 자질과 윤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그 바탕이 되는 상담의 이론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학습하는 과목이거든요. 특히 우리 기출의 어떤 트렌드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예전에 기출이 되었던 것이 다시 한번 반복되고 응용되어서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반드시 우리 교재를 따라서도 기출이 되었던 흐름에 따라서 충실하게 학습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본격적인 공부에 들어가기 전에 이 과목에서 어떠한 내용들을 공부하게 되실 것인지 목차로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청소년 상담의 기초라고 하는 부분을 학습을 하시게 되는데요. 우리가 상담의 본질과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어떤 상담가가 갖춰야 될 자질이라고 하는 것과 윤리적인 어떤 부분이 있는지라고 하는 것들 공부를 하시게 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청소년 상담의 이론에 관련돼서 공부를 체계적으로 하시게 될 텐데요. 지금 제가 화면에 보시게 되면은 정신분석적 상담 이론 프로이트, 개인심리 상담 이론 아들러 이런 식으로 이론의 이름하고 이 이론의 중심이 되는 학자의 이름을 병기해 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이론에 대해서 학자분들이 어떤 것을 강조하셨는지에 대해서 찬찬히 살펴볼 예정이고요. 분량이 조금 많게 느껴지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요. 우리가 상담의 종류는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 상담의 내부에서 살펴봐야 되는 하위의 내용은 대부분 이러한 커다란 이제 카테고리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게 되는 첫 번째 파트에서는 각각의 이론이 갖는 의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담 이론에 있어서의 의의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살펴보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상담 이론이 목표로 하는 치료의 목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상담 이론에서 소개하고 있는 주요 개념과 상담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후대에서 바라보게 될 때 각각의 이론의 장단점이 어떻게 구성되는가로 이제 내용이 채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줄기가 이렇게 구성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만 사전에 숙지하시게 되면은 많은 분량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학습하실 수 있으실 것이다 라고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청소년 상담의 실제다 라고 하는 파트를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요. 우리가 상담을 하게 될 때 계획과 준비 어떻게 마련을 해야 되는지 라고 하는 것과 또 상담의 목표와 과정, 기술에 대해서 각자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큰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봤던 상담 이론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그 이론을 낱개로 개별 공부하게 되면은 뭔가 이게 흐름이 없는 것인가 라고 하면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흐름을 정리하고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우리 상담 이론이라고 하는 거 심리학의 가장 첫 출발이었던 정신분석 이론을 토대로 한 이론들로부터 학습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정신분석 이론이라고 하는 거 프로이트라고 하는 학자분이 주장을 하셨는데요. 우리 어떤 인간의 심리와 행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인간의 어떤 무의식과 그다음에 어떤 본능적인 욕망이다라고 강조했던 것이 정신분석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이론에 대해서 동의하는 입장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은 반박하는 입장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투대의 다양한 이론들이 여기에서 파생이 되었는데요. 정신분석 이론에 이어서는 개인심리 이론과 의사교류 분석 이론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정신분석 이론에 이제 영향을 받은 이론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실 예정이고요. 우리 교재에서는 주도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지만 관련해서 대상관계 이론이다라고 하는 것도 정신분석 이론의 영향을 받아서 태동한 어떤 이론의 종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신분석 이론을 중심으로 한 어떤 전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대두가 될 수 있는 거는 행동주의 관점에서의 이론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정신분석 이론에서의 어떤 키워드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심리와 어떤 행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의식이다라고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의 추상적인 차원의 것들이 많이 전개가 되었겠죠. 근데 행동주의에서는 기본적으로 심리학이라고 하는 학문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심리라고 하는 추상적인 어떤 과정을 연구하는 것이긴 하지만 과학적 연구의 대상이기 때문에 눈으로 측정하거나 귀로 측정하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의 감각기관을 활용해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개념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진행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동주의 관점의 영향을 받아서 후대에 이제 개발이 되었던 합리 정서적 행동 치료라던가 인지 치료 이런 것에 대해서 순차로 학습을 하시게 될 예정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한 줄기가 남게 되었죠. 정신분석 이론, 무의식을 강조했었고요. 행동주의적 관점의 이론에서는 눈으로 측정할 수 있는 혹은 어떤 감각기관으로 측정할 수 있는 어떤 행동, 표면적으로 보이는 행동을 연구의 단위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였는데 어떤 것이든 사실은 인간의 어떤 그 자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주목하는 사실 그런 관점은 아니었죠. 그래서 실존주의라고 하는 흐름에서는요, 우리가 어떤 무의식이라든지 인간이 하는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주 그냥 파편화된 어떤 개별화된 그런 일부일 뿐이다라고 소개를 하게 되면서 우리는 인간 존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인간이 여기서 실존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자라고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의 영향을 받아서 태동을 하게 된 인간 중심 이론과 그 다음에 게슈탈트 상담 이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순차로 학습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시간이 흐르게 되면은 이런 각각의 이제 뿌리를 가진 이론들을 종합해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상담에 적용하게 될 것인가를 주장한 현실 치료라고 하는 입장이 나오게 될 거고요. 최근에는 조금 더 이제 어떤 인간의 심리라고 하는 것의 차원에 접근하게 될 때 젠더적인 관점을 적용해서 이제 나아가고자 하는 여성주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도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절충적 치료라고 하는 거는 각각의 이론들에 대해서 조금 더 종합해서 좀 더 나은 어떤 상담 실무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한 접근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여러 가지 상담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 줄기를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된다라는 거 미리 좀 알아두시면은 공부하시는데 훨씬 더 수월함을 느끼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강의의 특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가 공부할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고 분량도 많기 때문에 좀 이제 어떤 것을 좀 시험 위해서 공부해야 될지 정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중요한 키워드를 간단하게 정리하는 방식으로 우리 교재에 제시된 내용 중에서 특히 어떤 키워드를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과정에서 좀 어려운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은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론을 공부한다는 것은 그 내용이 어떻게 문제로 변환돼서 나올 수가 있는지 그거를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파트별로 기출문제를 이제 제시함으로써 조금 우리가 공부를 하는 동안 수지의 논리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 이론과 관련된 오리엔테이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인 이론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